The time has come. Execute Order 66. Yes, my lord. 공화국 대군 창설 이후 전시체제에 돌입한 쉬브 펠퍼틴의 은하공화국은 전쟁 시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들을 대비해 총 150개의 비상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더 1에서 오더 150까지 이어지는 공화국 대군 비상작계 혹은 150개 일반 수칙이라 불리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설정상으로는 공화국기에 150개의 명령이 그리고 은하제국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151개의 명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번호와 함께 그 내용이 알려진 명령들은 오더 66을 포함한 5개가 전부입니다. 오더 4는 최고 수상이 무능력할 경우 공화국 대군의 총지휘권이 공화국 의회 부수상에게 예속된다는 내용입니다. 공화국기 의회 부수상은 마스 아메다였던 만큼 만약 군 최고 통솔권자인 펠퍼틴이 무능력하다고 판단되었다면 오더 4가 발동되어 마스 아메다가 군 통솔권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스 아메다 역시 쉬브 펠퍼틴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명령의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오더 5는 최고 수상이 직무에 부적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장관이 선임장교로 구성된 전략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클론 전쟁기의 공화국 국방부가 어떤 구조로 어떤 인물이 이끌었는지 묘사된 바는 없지만 전쟁기 동안 율라렌 제독이나 타킨 제독 등 유력 해군 장성들을 비롯한 고위 군 인사들 역시 쉬브 펠퍼틴의 최측근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어디까지 효과가 있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더 37은 한 사람의 용의자 체포를 위해서 대규모 체포 혹은 민간인 학살이나 처형을 해야 할 경우 이후 명령은 시신유기나 통신마비 시나리오를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오더 37이 발동되면 클론 병사들을 비롯한 공화국 대군의 군인들은 한 사람의 주요 타겟을 잡기 위해서라면 민간인 인질 생포, 지역주민 통제, 대규모 민간인 체포나 도시 봉쇄와 같은 민간인 대상의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타깃이 숨어있다고 보고된 구역의 주민들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체포된 민간인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될 수 있다고까지 명시되어 있죠. 오더 37 시행 이후에는 시신유기 시나리오가 이어집니다. 절대로 처형된 민간인들의 시신이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두지 말 것, 명령 시행 다음날 아침을 기준으로 이후 한 달간 홀로넷 방송 통신망을 차단하여 공화국 인사들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 것, 목격자를 전부 처리할 것, 시신 처리 문서를 관계부서에 전달할 것 등의 시나리오였죠. 이 극단의 조치는 클론 전쟁기 동안 은하공화국 진영에서 실제로 이행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은하제국 건국 이후에는 잠적한 제다이를 숨겨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등 최소한 2번 실제로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더 65는 의회 과반수 혹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고 수상의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화국 대군 지휘관들에게 최고사령관을 구금하거나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명령은 공화국 최고 통수권자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다이 숙청 명령인 오더 66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의회 과반수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더 66의 경우에는 제다이 장교들이 공화국에 반하는 사욕을 행할 경우 최고 수상이 직접 하다란 정확한 지령을 받은 후에 제다이 장교들을 무력으로 제거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고 수상의 판단만으로 제다이 장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정확히 몇 번째 명령인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유력 공화국 행성들 중 어느 하나가 분리파로 전향하게 되면 행성지표 말살 지령인 베이스 델타 제로 폭격을 가한다는 내용의 명령도 존재했으며 은하제국기에 접어들어서는 다스베이더가 날뛰거나 펠퍼틴 황제의 뜻을 거역할 경우를 대비한 151번째 비상명령도 존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